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또 마지막 주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목요일 날 이제 월수목이니까, 그게 이제, 정물화. 지난번에는 이제 풍경화를 이제 했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정물화 위주로 이제, 어저께는 들국화, 오늘은 이제, 약간 붉은 장미 쪽 과한 거 봐요. 이렇게. 약간 그런 스타일과 또 다른 잎사귀와 그런 분위기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이제 그 속에 이제 그렇게 미젤로, AMB 미젤로 고체 물감, 여기 이렇게 하박넷에서만 이제 파는 실버 20색깔인데, 컬러가 이제 이렇게 충분히 어떤 컬러든 다 만들어낼 수 있게끔 이제 컬러 배열도 잘 돼 있고, 또 물감이 또 양은 한 요 정도면은 보통은 한 5, 6mm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12mm 정도가 이 안에 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은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제조하는 과정 속에서 한 5, 6mm씩 한번 쫙 해서 물기가 쫙 빠질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 말려요. 또 그걸 또 그 위에다가 또 물감을 또 짜갖고 또 일주일 말리고, 또 그 위에다가 물감을 짜서 또 일주일 말려갖고 근 한 달 가까이를 이제 이거 압축된 이 고체 물감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감을 오래 쓸 수가 있는, 한번 짜서 근데 이제 좀 자기가 진짜 자주 쓰는 색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울트라마린 딥 색깔을 참 자주 써요.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이라든가 약간 보랏빛 색깔, 약간 찐붉은 색깔, 그쪽을 좀 주로 많이 쓰는 편이라 그쪽 색깔만 나중에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쓰다가 그때 그런 거 한두 색깔만 이제 교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스타일에 대한 거를 일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변적으로 많이 쓰는 붓이 이제 AMB 700RS 스페셜 붓이라 그래갖고 이제 8호, 12호, 16호 요 정도만 있으면 이제 어떠한 그림이든 다 쓸 수가 있고, 넓은 면을 할 때는 이제 특별히 이제 요거 1700F AMB 요거 좀 디자인 붓에서 쓰기도 하고, 이제 백붓으로는 이제 좀 큰 그림 말고는 적절하게 요걸로 이제 충분히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선붓이라 그래갖고 또 70A 요 스타일이 또 있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물감이 바로 짜서 쓰는 거랑 어떤 차이냐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가 물감을 굳혀서 사용하게 된 계기가, 옛날에는 이걸 보관할 수가 없었으니까 굳혀서 오래 사용을 하려고 했대요. 짜서 쓰면은 빨리빨리 많이 닳잖아요. 그럼요. 근데 옛날에는 물감이 귀했다 보니까 짜서 쓰는 것보다 굳혀서 쓰면 오래 쓸 수 있었는데, 대신 단점이 굳혀서 쓰면 발색이 좀 잘 안 되고 이렇게 여러 번 이게 물에 녹을 때까지 여러 번 붓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젤로 고체 물감 같은 경우는 물로 여러 번 녹이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터치로도 되게 높은 발색력이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좋은 물감입니다. 이제 그래갖고 일단 이제 이렇게 장미꽃의 어떤 좀 약간 핑크빛이죠. 이런 거를 이제 먼저 그리는 걸로 해갖고 이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좀 큰 붓으로 이제 좀 전반적인 또 양감에 대한 느낌, 분위기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하면서, 물론 이제 또 약간 핑크빛이 좀 더 많이 돌기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걸로 울트라 색깔도 좀 쓰고요. 그리고 또 양동이 또 분무기도 있고 그런 거를 일단 배경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꽃의 외곽 관련 표현을 한번 좀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거로 해서 먼저 덩어리에 대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약간 뭐 터치 형식으로 놓아도 되고 면적으로 또 그려도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스케치를 좀 꼼꼼하게 하는 느낌으로 해서 그려야지 이제 좀 실수를 좀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할 것들이 좀 제법 있는 거라서 좀 연하게도 하고 좀 넓게도 하고 이렇게 넓은 느낌도 좀 주기도 하고 기본적인 어떤 배경과의 관계라든가 비춰지는 느낌? 꽃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춰졌다는 느낌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 바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 느낌을 좀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이제 좀 조금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를 먼저 이렇게 연출이 분위기의 연출이 또 필요한 그런 느낌의 그림도 또 있는 거라서 거기에 맞춰 갖고 한번 기본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질감을 먼저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해 가는 꺾이는 느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약간 또 다른 색감의 분위기도 한번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거는 요 꽃의 외곽을 이제 연출을 하는 거라서 외곽에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유지를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일단 필요하고요. 이렇게 비춰지는 느낌도 좀 중요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번지게 하는 어떤 그런 기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겹치게 하는 기법 이렇게 쌓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 밀도를 올리는 그런 어떤 스타일 오늘 같은 스타일은 아마 이제 이렇게 자꾸 쌓아갖고 밀도를 올리는 요거를 한번 이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제 이렇게 톤을 쌓아 올리는 비춰지는 느낌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게 어떻게 이제 비춰지는 그 과정들을 이제 그릴까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뭐 이렇게 할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비춰지는 느낌. 여기 하다못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핑크빛과 여기 좀 붉은빛이 이제 살짝 그 옆풀이로 이렇게 비춰지는 좀 진하게 비춰지기도 하고. 장미꽃이에요? 네. 그러니까 변형된 장미꽃이라고 봐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장미꽃도 있지만 네. 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스타일의 그러니까 장미과인 거죠. 장미과. 근데 그 얘가 또 은근히 또 이쁘더라고 또 이렇게 좀 보면 또 진한 장미 그리는 것보다 요렇게 좀 그 뭐라 그래? 파스텔? 예, 좀 연하니까 아마 그 그리기가 진한 장미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꽃이에요. 비춰지는 느낌? 이런 것도 좀 여기서 이렇게 표현도 해주고 이쪽도 그래갖고 좀 이렇게 이
배경이 이제 이렇게 배경이라보다도 요 화분 요거를 이제 이렇게 비춰짐과 또 물 느낌, 물 농도 느낌도 있고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게끔 해주는 꽃과의 관계를 이제 좀 미리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쪽도 이제 꽃보다는 좀 이렇게 요 분무기 요거 여기에 요 외곽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데서 반짝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 주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톤을 잡아준다 정도가 이제 이렇게 요거를 할 때 중요한 관계로. 그래서 미리 이제 좀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농도를 살짝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좀 뭐 붉은 꽃의 장미 요거를 또 이제 그릴 때 또 요 주둥아리 안쪽이 또 약간 좀 채도가 아주 세게 돼 있어 갖고 요 안쪽의 느낌을 한번 먼저 좀 세게 한번 잡아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요 컬러가 어떻게 이제 이쁘게 올라오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끔. 요런 데도 진하고 뭐 요 앞쪽도 약간 진하네요. 여기도 좀 이렇게 요 동네를 좀 약간 찐 붉은 느낌을 좀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좀 붉은기의 느낌으로 또 이제 또 서서히 또 올라오고 그런 거를 한번 요 꽃의 장점인 거죠. 이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채도가 세 보이는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그런. 그리고 또 요 꽃몽우리를 이제 약간 지그재그 모양으로 약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지그재그의 그 느낌으로 조금 더 요 꽃의 아기자기함과 좀 느낌이 아주 이쁘게 나오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이런 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요런 어떤 분홍색 꽃이라든가 그 느낌을 좀 이쁘게 저런 색감도 나올 수가 있네 뭐 이런 식이거나 이쁘게 좀 화사한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요런 꽃으로 한번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꽃의 장점이 이제 그런 거에 있어요. 그거만 이제 조금. 그리고 농도를 또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다 빨개버리면 안 되니까 그 톤이 또 이렇게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 또 좀 약간 무채 성향이 살짝 들어가주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양감이 좀 들어와 주게끔 톤을 조정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또 이런 거 할 때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런 데 이렇게 그늘진 자리라든가 이런 데 그늘 또 요 아래 또 그늘 요 안으로 또 들어가는 그늘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다 잡아줘야 되고 이렇게 또 서로 또 지그재그로 돼 있는 이런 상황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그재그에 이렇게 지그재그의 느낌이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그러면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자의 느낌도 좋고 이렇게 그늘진 또 자리 또 이렇게 시원하게 표현이 되면서 또 이렇게 여기는 또 이제 그늘진 자리보다도 여기는 이제 역광이라 그럴까요? 좀 센. 여기는 빛을 안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되는 자리도 있고 그냥 이렇게 자체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런 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그늘진 자리들이 또 이렇게 포진이 되는 거. 요런 거를 이제 이렇게 잡아서 그려줘야 되는. 여기는 또 이 그림자. 요 앞에 잎사귀에 대한 그림자의 느낌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쪽은 또 요 아래쪽이 또 약간 그늘져서요, 이렇게. 그러면 약간 울트라 색깔과 그 그늘진 색깔을 이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좀 빛에 대한 또 이렇게 아니면 또 잎사귀들에 대한 특징들 서로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로 이렇게 돼가는 그런 느낌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그늘진 이런 것들을 좀.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하실 때는 조금 스케치를 좀 단단하게 표현해 주는 게 옳은 일이겠죠. 단단한 표현이 좀 돼 줄 수 있도록 스케치에 대한 이제 빛 관계라든가 그늘 자리라든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잎사귀가 좀 뒤집어진 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빛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그런 짜임새를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지 이제 그림에서 요구하는 특징이랄까. 선생님, 색감을 더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너무 주옥 같대요. 손 놓은 지 오래됐는데 당장 그리고 싶어지신대요. 그것도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또 자꾸 많아질수록 또 이렇게 하방넷에서 하는 많은 재료들이 잘 또 소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에요? 좀 센가? 이렇게 이제 재료에 대해서 뭐 조금 원래 이제 이 꽃 그림이 이렇게 사실은 뭐 쉽게 뭐 다가와지질 않지만 이렇게 좀 조금 더 빛에 따른 어떤 표현을 이제 연출을 한다면 또 빛 받고 안 받고 또 그늘진 자리 뭐 흐름 그러면서 또 얘네들이 이 꽃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 그 형상을 이제 이렇게 연출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이제 보통은 좀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웬만하면 약간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 꽃의 특징들이 이렇게 연결돼져 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꽃들에 대한 그 연결미를 이제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제 꽃의 이미지를 이제 그릴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쪽도 좀 약간 드러나게끔. 요런 또 안쪽은 또 좀 이렇게 했지만 또 전반적인 또 변화들은 있어요. 요런 데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고 약간 이제 좀 그러니까 요런 것들 너무 급하게 뭐 다 뭐 핑크로 밀고 이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감을 이제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정도. 좀 그늘진 자리 또 그렇지 이쪽도 약간 그늘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또 약간 요 핑크 색깔이 이제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한다면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변과의 관계 또 이쪽을 따내내 보니까 주변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같이 이것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형태 특징을 조금만 좀 귀찮더라도 사실은 저도 좀 이게 귀찮아요 사실은 이거 좀 이렇게 처음 스케치 할 때 약간 귀찮지만 근데 결과는 좋아요 조금 귀찮지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빛에 맞게끔 연출을 해 놨다면
그리기는 훨씬 편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정도 조금만 좀 이렇게 참고 이제 그릴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게 그 느낌을 이제 음미하면서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힘드시더라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채화 할 때 수채화의 가장 큰 매력은 투명함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그거가 이제 항상 그리면서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강건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거저 이렇게 틱 나오고 굵은 건 아닌 것 같고, 네. 조금 연습을 좀 가감하게, 그러니까 수채화가 탁해지는 거, 투명성이 좀 이렇게 약해진다는 거는 자꾸 중복을 많이 해갖고 덕지덕지 발랐을 때 이제 약간 탁해 보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웬만하면은 이제 좀 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덜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더 이렇게 그리기 전에 반복적인 좀 터치의 연습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냥 그리면서 어떻게 고치면 되겠지 이런 거보다는 좀 그리기 전에 이제 어떤 터치라든가 이제 이렇게 원래 이 수채화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는 거가 이제 그 계획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가 이제 스케치서부터 시작해 갖고 좀 충분히 좀 작전이 좀 쌓여져 있을 때 그 자기 원하는 무언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만 이렇게 예행 연습이랄까 뭐 좀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번 좀 미리 한번 좀 이렇게 갑자기 그냥 스케치만 띡 해놓고 이러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비슷한 거 좀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한번 거기다가 한번 좀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연극도 그렇고 보면 네. 많이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정작 뭐 이렇게 좀 슛 들어가기 전까지 네네네. 충분히 이제 예행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은데 스케치 좀 힘들게 했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게을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으면 그만큼 좀 이렇게 실패율이 좀 높죠. 그리고 또 다시 하려고 그래봐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스케치를. 맞아요. 그러니까 고르기 전에 한번 좀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게 이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갖고 한번 이게 그러고 또 이런 걸 또 자꾸 또 이렇게 몇 번씩 또 하다 보면 또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자기만의 또 스타일을 연출할 수도 있고 그거만 이제 좀 신경 써서 연출을 한다면 조금 더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빛에 대한 이해를 이제 어떻게 그릴 것이다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더 필요하죠.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어리를 뭐 이렇게 뭐 강조를 해주고 어리를 뭐 빼주고 뭐 그런 것들도 다 기본적인 어떤 이 대상과의 어떤 싸움 속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싸움을 그만큼 이제 관찰을 잘 하고 그려야 되는 거죠 이게. 네. 이렇게 뭐 지금 현재 요 붉은 꽃만 조금만 해놔도 그 이미지는 좀 투명해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중복을 피하고 대상을 좀 관찰을 조금 차분하게 한다 치면 이런 느낌을 이제 이렇게 어떤 컬러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랄까, 그 강조하고 싶은 어떤 그 느낌이랄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연출을 할 수 있다면 분위기를 적당하게 이제 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또 강조되어질 자리들과 대비될 자리,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더 다듬어지거나 좀. 그러나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또 이 외곽 관계를 또